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해. 지금 이제는 뭐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되었죠. 네, 저는 그 핸디즈라는 서비스 만들고 있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핸디즈는 호텔과 에어비앤비 그 사이 어딘가 완벽한 지점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 운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핸디즈는 지금 서울 충무로, 인천 송도, 경기 동탄, 부산 광안리, 부산 서면, 부산역까지 해서 6개 지점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2024년까지 객실 수로 약 10,000개 정도 객실을 지금 운영을 확정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맨 처음은 이제 굿닥이라는 서비스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해서 한 1년 정도 굿닥이라는 서비스를 빌드업 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뭐 이런저런 작은 창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뭐 이런 창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창업들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원하던 모습의 창업도 아니었고, 그 뭐랄까 너무 초보스러운,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던 창업이다 보니까 그 지속성을 좀 가져가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이 호스트를 하고 호스트라 함은 이제 숙박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좀 시장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장 그러면은 페인 포인트가 뭐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디냐, 청소랑 세탁이랑 뭐 시설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핸디즈를 이제 창업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핸디즈를 처음 창업했을 때 저랑 지금의 제 와이프랑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뭐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고, 저는 이제 뭐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면서 청소 세탁 이 플랫폼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구글 시트나 뭐 아이맵 같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부산에서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던 중에 서울 지역에 있는 호스트 분들이 계속 연락을 이제 주셨어요. 왜 서울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냐? 서울에서도 해라.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팀원들을 좀 충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전개를 하고 있었고, 그 이듬해에는 이제 제주 지역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전개를 했는데, 이 빠른 지역 확장이 저희한테는 당시 이제 독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버리지가 넓어지면서 커버를 못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수요가 없는 거를 억지로 시장을 넓히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느낌? 억지로.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좀 저희의 힘듦이 시작됐고, 그때 이제 스프링 캠프 처음 만나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을 소진하고 힘들어졌죠. 힘들어지다가 이제 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청소세탁 이 플랫폼을 전개했던 이유도 우리가 에어비앤비의 좀 전문적인 호스트가 돼서 좀 더 사람들한테 좋은 숙박 경험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호텔과 다른 이런 쪽으로 접근을 이제 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건물 단위로 일종의 임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건물주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합법적인 숙박 시설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호텔과 달리 주방 시설도 있고 뭐 일종의 원룸 오피스텔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로 투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기 시작했던 시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죠. 네. 대부분의 피벗하는 팀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혀 엉뚱한 인더스트리로 피벗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건 아예 피벗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로 창업하는 거고, 일종의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 개념,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뭐 수평 계열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맨 끝단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에서 이제 그 앞단에 운영하는 것까지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피벗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치열한 논의가 있거나 논쟁이 있진 않았어요.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었고,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가보자, 조금 더 멀리 가보자 라는 이제 판단을 내부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 이제는 뭐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되었죠. 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한 문장일 것 같고요. 각자 원하는 삶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의 가치가 본인의 삶을 즐기는 데 있다면 사실 좀 창업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제 삶을 제가 통제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창업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감히 제가 사실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쭉 지나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창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싶고, 그것들이 그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좀 철학적이긴 한데 뭐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 보면 지금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해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매 순간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CTO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CTO 분이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는 외로워야지. 대표가 왜 다른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떡해. 그게 사실 친하게 지내지 마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표로서 가져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가져야 되는 어떤 스탠스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본인이 외롭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 사업이 사업스러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좀 이상한?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이제 외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외로운 것 같고요. 실제로도 외롭습니다. 네, 항상 외롭고요. 앞으로도 외롭겠죠. 네. 창업을 하고 나서 청소 플랫폼 사업이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퇴사하고 나서 혼자 남아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외로웠고, 아침에 뭐 8시, 9시에 출근을 해서 혼자서 세탁소에 가서 세탁을 하고, 세탁한 물건을 잘 포장해서 쌓아뒀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의 컴플레인을 또 받고, 전화를 이제 오후 한 4시, 5시까지 전화를 하다가 세탁한 세탁물을 싣고 새벽에 이제 배송을 하는 거죠. 그 생활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외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네. 이겨냈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견뎌냈다, 뭐 지나갔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stay foolish, stay hungry라는 이 두 줄이 그 당시에 저의 심정과 뭐 버텼다고 한다면 뭐 버틸 수 있었던 두 가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배송을 하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편의점에서 새벽 1시에 삼각김밥을 이제 뜯어 먹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했나? 시작했나? 이게 창업인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 거고, 지나갔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플리시하게 있을 수 있고 헝그리하게 있을 수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내 길이, 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나중에 가서 똑같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그만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당시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지금도 사실 모르는 거긴 한데요. 어떻게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의 답안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답안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풀긴 풀어야 돼. 근데 답이 없어. 답안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누구한가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답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저를 위로해 주는 거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게 또 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그거는 확실히 바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VC들 만날 때 VC들의 스탠스가 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했을 때만 해도 뭐 소위 VC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받지가 되게 중요한 그 이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VC들한테 투자받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던 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아주 작은 세상이라도 그런 거에 집중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대로 된 VC들이 좀 많아졌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 세이프 제도라는 것들이 생겨서 한국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사실 저희 때는 전혀 없었던 제도였고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의 밸류를 나도 잘 모르고 내가 모르는데 저들은 어떻게 알 것이며, 근데 그냥 마치 정해진 것처럼 너는 10억이야. 그리고 우리는 3억을 넣을 테니까 30%를 줘. 그러니까 이런 게 국룰인 것처럼 돼 있던 시장이 되게 창업자 위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창업자에 대한 대우, VC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 창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마.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해. 되게 사실 식상한 말인데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목매거나,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뭐 시드 라운드에 투자를 받고 뭐 그 다음 라운드에 투자를 받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바꾸고 싶은 건지, 그래서 뭘 만들고 싶은 건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또 운 좋으면 6개월 만에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 정해짐이 없는 경기잖아요. 그 경기에서 살아남는 거는 금메달밖에 없으니까 1등 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뛰다 보면은 기권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 근데 그러려면 뭐 옆에 있는 분들이 잘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혼자 했지만, 전 스프링 캠프가 있었죠.